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전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원문 두 번째예요. 이게 어디 장이냐면 적전수 2권에서 8격장이에요. 8격. 두 번째로 해서 오늘은 끝납니다. 8격이죠. 그래, 이런 잡기 재관이니 뭐 이런 거 얽매이지 말라. 특히 이 영양요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헛자가 끌고 온다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이제 임철철 선생이 이제 수없이 말씀하시는 게 헛자까지 끌어다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끌어다가 격을 만들고 있냐라고 하면서 아주 현란하게 비판을 하시죠. 암충암해를 해서 글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헛것이 되었다. 끝난 거예요. 허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 잡기 재관이니 뭐 이런 것도 구애받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게 원문에 의해서 이 유시주도 똑같이 아니다. 뭐 걸럭올겨 뭐 양인해서 녹곡격이 록이 그렇게 좋으냐. 록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복록이죠. 복록. 그걸 녹곡격이라고 하죠. 자, 임 선생이 여기 있네요. 임시화라서 첫 번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양요괴에 대해서 이거 그림자 영자 소리 그림자 영자의 소리 향자예요. 그래 그림자나 소리는 헛거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림자는 보이죠. 소리는 안 보이고요. 요게 멀리서 얽어매 온다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즉 암충암해했다는 것이에요. 암암리에 충을 하고 암암리에 합을 해서 격을 만드는 것이다. 속서에서 말하기를 소위 비척농마가 그것이다 라고 해요. 비척농마격이요. 이렇게 이제 비척농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마치 병호일에 지전 3호가 있다. 5화가 3개가 있다. 그럼 4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55 자충을 해서 뭐가 온다? 자수가 와갖고 병화일주에 자수가 오면 정관격이 되겠죠. 그래서 또 계유일주에 지전 3유 하면 봉 3즉 3개가 만나면 충이 일어나는데 유가 충이 일어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묘가 된단 말이죠. 묘가. 그렇죠. 그럼 묘가 유금이 가서 합의돼 갖고 진토를 끌고 와서 진짜 이렇게 되네요. 이게 자 이제 요 앞에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오가 가갖고 암충을 해서 자수가 관이 되지 않냐. 또 유가 가갖고 암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 합을 하면 뭐예요? 진토와 진유 합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토와 계수는 곧 관이 돼. 진호래. 진토가 끌고 온다는 거예요. 유가 가갖고. 오히려 유 충죽, 충재, 합재, 충을 해서 재성과 합을 해서 또 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만약 임자일주에 전부 다 지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암충이에요. 오화를 해서 암충을 하니까 이 임자일주에는 제격이죠. 제격이 되고요. 을묘일주가요. 일의 전제 3묘가 있는데요. 이게 암합을 해요. 묘수를 합을 해갖고 이것도 역시 뭐가 돼요? 재가 되겠죠. 또 그렇게 되니 암합하고 암충해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사주에 재성과 간성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그래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충합을 해갖고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요 합하는 것은 합자라는 것은 화하는 것인데 어찌 능히 내가 그걸 쓸 수가 있겠는가. 사주 원국에 또 이 재관이 있으면 불이 충합 마땅치 않죠. 충이나 합을 했으면 재관이 안 되죠. 그러니 오히려 반가운 것이 있고 반갑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재관이 있으면 어찌하여 사주에 무재관호 재성과 간성이 없어야만 되겠는가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실이라고 그럽니다. 전실이란
채워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채워주면 그게 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암충암해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글자가 없애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오면 깨져서 또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다 연애자편에서 나온 겁니다. 근거가. 지우, 잡기 재간에 이르러서 역시 화사첨적이라고 해서요. 뱀 그림을 그려갖고 첨적, 다리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뱀의 다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옛날에 중국에서 이런 예가 있었답니다. 뱀을 그리면서 누가 먼저 그려야 될지를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린 사람이 내가 먼저 그렸다라고 이제 손을 드니까 그 옆에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당신 그 덜 끝났다. 왜 다리를 안 그리냐? 그런가? 그리고 거기다 다리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뱀의 다리를 붙이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첨적. 진술충미라는 것은 무비라는 건 뭐죠? 이중부정이죠.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요. 지장상간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각이 잡기라고 하는데 인신사에 역시 유상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 인신사에는 또 잡기라고 논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세 개는 똑같이 진술충미에도 상기가 있고요. 인신사에도 상기가 있는데 왜 진술충미는 잡기라고 그리고 인신사에는 왜 잡기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이라고 해서 여기부터요. 그 중에는 여기가 있는데 이건 격으로서 얘기하는데 생지신 역시 막비반기 이것도 이중부정이잖아요. 오히려 버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지도 버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버린다는 뜻이죠. 오히려 생지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고지는 뭐예요? 안 버리고 다 상기를 쓰면서 또한 잡기는 재관은 희충 잡기에서 잡기관에서 잡기 재관격에서는 어떻게 충을 반긴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천착이라는 건 억지로 끌어다가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죠. 간목, 오늘도 이 간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축월에 태어났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례명조가 있습니다. 축월에 태어났으면 위 잡기 재간이라고 하면서 반긴다. 미토가 충을 하는 걸 반기는데 미중의 정화는 곧바로 상처를 입힌다. 축중의 신금의 관을 깨는 것인데 격은 곧 깨지는 것이다. 나머지 지지도 모두 다 그렇다. 만약 불약 그렇지 않으면 천간으로 만약 투칠하지 않았으면 그 격은 바로 그거 취격 위시 격을 취함에 옳은 것이다. 모든 제서에서 소재 실려 있는 것은 이 록을 또 4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록에 대해서 연은 배록이라고 그러고요. 월은 걸록이라고 그러고요. 일은 절록이라고 그러고요. 시는 귀록이라고 하면서 걸록은 관성을 반기는데 귀록은 관성을 꺼린다라는 거예요. 귀록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요. 귀록. 시간의 록은 관성을 꺼린다라고 했어요. 또 그러면 왜 남겨두냐? 배록과 절록에 대해서는 또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령과 시간만 가지고 얘기하지 일록이나 또 배록 일이나 연은 이야기를 하질 않는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록에서 시기록이에요. 그래서 관성이 없으면은 부른다. 어떻게 불러요? 청운 등록. 시록은요, 관성이 없으면 청운에서 벼슬길로서 청운을 얻을 것이다. 진실로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진실로예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병과 신일주가 양일생이 봉, 계사나 정유를 만난다 시간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독서 글공부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벼슬길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다, 말도 안 된다. 무비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간에서 왕기를 얻으면 비견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거 짚고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록에 대해서 아마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애자평에서는 근데 지금도 이제 월은 걸럭격이라고 하죠. 근데 시록이니 뭐 이런 건 요즘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연애록이 있으면 배록이요, 월에 있으면 걸럭이요, 일에 있으면 절럭이요, 또 시에 있으면 귀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록은 귀에 시에다 록을 깔고 있으면 관성이 없어야 된다. 그럼 청운의 벼슬길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면서 9번인가요? 예. 불가인작 식록, 그 식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왕가의 록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요. 마치 한 글자가 녹으로서 가히 격언, 그 격을 정할 수가 있겠는가. 즉 사주의 시는 나머지는 다 한패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어찌 주중에서, 사주 중에서 록만 그렇게 귀하다고 할 것인가. 또 운에서 록을 만나면 오히려 록당에서 그 운을 만났으니까 파가인만, 집안이 깨지고 사람이 망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강한데 강한 기운이 들어오면 썩 안 좋죠. 명자, 명의 사주, 명은 곧 오행질이, 오행의 이체, 이 각주 처리한 거는요, 이 앞에 아마 천미와 징의 차이가 많아서 제가 여기다 징의의 내용을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든 저러든 다르다. 징의와 격이란 오행지 정의예요. 다른 이치예요. 명을 논하고 취격, 격을 취할 때는 모름지기 오행의 바른 이치를 연구해서 철저하게 근원을 찾으면 될 것이요. 그러면 궁통 아주 깊이 생각해서 수요, 이 사람이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 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깨우침이 적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원을 찾지 않으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격에 국은 진실될 것이니 순수한 자는요, 격이 진실되고 순수한 자는 100에서 하나나 둘도 없을 것이요. 파괴돼서 잡기가 되는 자는 10개 중에서 8, 9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또 격에서요, 취할 만한 자는, 격을 취할 만한 것은 매우 적다. 심히 다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적다라는 것이죠. 또 없다. 있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은 불소 적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격이 바르고 용신이 진실되면 행운에서 불패, 행운에서 어그러지지 말아야만이 명리가 스스로 자여라고 해서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격이 깨지고 용신이 손에 이것도 역시 깨질 다칠 손자죠. 위지유병. 그러면서 병이 있는 자는 우다락소, 근심은 많을 것이요, 즐거움은 적을 것이니, 그러나 오히려 이거 오히려 당자입니다. 행운에서 득소, 마땅함을 얻어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파손된 물건을 제거하면 우리도 파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손입니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신과 용신을 붙들어주면 비교하자면 사람이 뭐예요? 물들었어요. 이건 뭐죠? 하라고 해서 하자라고 하죠. 이게 병하자입니다. 그래서 병으로서 비유하자면 병으로서 물든 사람, 그러니까 젖어 있는 사람이죠. 등양제, 좋은 약을 얻어서 이생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니 불기 귀하진 않지만 역시 부자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없다. 격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으면 또 찾아야 된다. 다른 데서 용신을 찾아서 그 용신이 유력하면서 행운에서 안돈에 편안하게만 흘러준다면 역시 가히 창업해서 흥가, 이거 창자가 중국에서 이런 창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 창자 안 씁니다. 창업해서 흥가, 집안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14, 15까지인가요? 13은 끝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격국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다. 또 용신에서도 찾을 만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단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 사주에 큰 대세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격도 없고 용신도 없고 이걸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주와 더불어서 소향, 일주가 바라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종세나 이런 거로 가려는 거예요. 세력을 따라가라. 운에서 능히 반기는 것을 도와만 준다면, 그리고 거기서기라고 해서 그 꺼리는 것을 제거만 해주면, 비록 녹록영생, 그럭저럭저럭 삶을 살 수 있지만,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지환. 배고픔과 추위의 근심은 면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런데 행운에서요, 또 무가치, 쓸만한, 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불빈역천, 역시 가난하지 않으면 천할 것이니 라고 해서 만약 격이 바르고 용신이 진짜 있다면, 이게 행운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오행불패라고 해서 그냥 오행불패하면 안 돼요. 이 격과 용신이 바르고서요, 행운에서 오행이 어그러지지만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제가 해석하기가 영 찝찝해서 적천수 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행운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일생 유진안시냐, 평생도록 뜻이 있으면서 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네요. 행운에서 오행이 오히려 어그러지면 반패, 제가 불패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오히려 어그러지만이에요. 격이 바르고 용신이 진실되다면 그러나 행운에서 오행이 오히려 어그러지면 반패, 불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그러지면 일생 동안 뜻은 있으나 난신의라고 해서 뜻은 있으나 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불패가 아니에요. 반패예요. 오히려 불패라면 어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반패라고 하면요, 오히려 어그러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번 2개를 했습니다. 사례명조. 첫 번째가 아마 걸럭격일 거예요. 걸럭격이 나왔고요. 이게 걸럭격입니다. 오화해서 이걸 이제 병화일주가요, 554해서 자수가 불러와서 정관격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도 그럴 거예요. 자, 묘해서 묘목이 가서 합을 한 거예요. 술토와 술토는
곧 뭐예요? 을목에 정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는데 럭곡격을 두 가지 설명을 하시고요. 오늘 바로 이제 간목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주는 인신사회가 정인격이죠. 저는 이걸 정인격으로 잡았습니다. 왜? 축중 개수를 투출해서요. 정인격이라고 했는데 철도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진술충미가 너무 강해서 제격에 제자신약 사주라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었다. 그 이후 토체 목수용조에서요. 목을 용시로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요. 지금 이 사주가요. 신유대운도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신유대운이 오면요. 이 토기운을 빼서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그러잖아 원국에서 충미충 진술충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사주의 속에 들어있는 내장, 지장간이죠. 내장은 쏙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다? 토만 남았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사주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써서 해드릴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나 더 올릴까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겠네요. 자, 91번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정미. 맞습니다. 정미, 개축. 간목의 축월에 태어난 걸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갑진. 그리고 갑술. 진술충미가 일어나죠. 차조, 지전사고봉충.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잡기재관격이다. 알지 못합니다. 부지. 충미봉충하고요.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관성수상. 관성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축중. 뭐예요? 신금. 충미충원에서 정화 속에 들어있는 미트 속에 들어있는 정화가 신금을 깬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또한 충해서 그 곡은 제거한다는 거예요. 곡은 창고에 있는 뿌리를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일지좌하 여기에 있다고 치지만은 역시 근반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갱혐 더욱 끓이는 것은 술충 술토가 충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근 이발 가느다란 뿌리가 이미 뽑혔다. 제사신약이다. 또한 왕토가 유충유왕 충을 함으로써 더욱 왕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 기운이 다 나머지 기운은 내장은 다 빠지고 토기운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개수 반드시 상한다 라는 거예요. 토국수 하니까요. 춘원 여기죠. 초운에 임자 신의 운은 수왕지지라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은비유효. 아버지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일격경술 여기 끝나고 나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살이 병왕함으로써 이게 춘원병서라고 해서요. 이게 춘부장, 헌당이라고 해서요.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형처극자. 이렇게 아주 집안이 깨져버린 거죠. 언제? 경술 때문에요. 기후 무신, 토계 천간. 기토와 무토가 천간에 뒤집어 쓰고 와서 이 금생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이 불능생수, 술을 생할 수가 없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가업파진이라 가업이 완전히 깨지고 사라져 버렸고 무자의망, 자식도 없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대운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운에 끝난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간목이요, 이 무기토를 보면 막아주죠. 비겁에 하는 일이에요. 이게
토체 목수용조니까요. 예, 이 비겁이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수도 쓰고. 그런데 이때 죽었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참 그러네요. 죄다 신약이에요. 예, 결국 부엌빈인이죠.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특히 축중 개수는요. 충미충에 사라지고요. 역시 일지 진중 개수도 을목 역시 진술충에 사라지요. 오직 토기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비거운이 들어와서는 괜찮은데 인비운이에요. 인비로 다 써있죠. 제격으로 했다가 저는 이걸 지웠습니다. 오히려 인수격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충미충의 뿌리가 깨지면 제격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논할 필요는 없고요. 토가 5.7이에요. 그래서 금, 수, 목 이렇거든요. 이거 수목을 용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금, 목수를 쓰죠. 예. 이혼에 죽은 거죠. 예, 참 안타깝네요. 어려서 좀 괜찮고요. 예, 다음도 또 간목의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그럭저럭 좋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거는 종격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수체 토화영계에서 토화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수가체예요. 왜냐하면 해자축 모근을 흐르고 있죠. 지지가 해자축이죠. 미토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수체 토화 영조에서요. 화는 못 쓰고요. 예. 미토 하나 가지고는 용식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철조 선생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가짜 이론의 생호 추월이다. 같은 추월이에요. 잡기예요. 그래서 지류 북방, 예 맞습니다. 북방이고요. 천간 신계, 관인 원신 반로했다. 관과 인이 원신이 반로했다라고 하네요. 예. 축중에 뭐 신금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뭐 충이 없잖아요. 이 사주는요. 극과 정화, 그러니까 정화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충미 요격, 축토와 미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 또한 수세 병권, 수세가 월령을 잡고 있다. 불능 충축, 이게 수세가 강하니까요. 해자축 운으로 흐르니까 미토가 축토를 충을 못하네요. 바로 득 중화지상이라. 그래서 소위 토금수운이다. 이거 보세요. 수체 토화 용조에서 불용이라고 해서 토금수운으로 흘러야 좋다. 그래서 모두 얻은 것은 생화지정. 생하고 화는 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유반수라고 해서 일찌감치 반수, 국립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전승추위라고 해서요. 추위란 곧 과거 시험이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도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이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후운에 무기토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 추위까지 했어요. 단지 원인이 되는 것은 격국이 청하면서도 차갑다. 참 그러네요. 사로 미 이거 부정어잖아요. 아니다. 그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 드러나는 것이 차례대로 드러나는 것이 앉는 자리가 편안치가 않았다. 그래서 근방 이게 국립학교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명공탁 아마 이게 종을 친 것 같습니다. 명공탁하고요. 이 공탁이라는 공자의 목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친 거죠. 행단 이것도 역시 공자 학당에 뭐죠? 은행나무를 심어서 재단단자예요. 춘난 봄이 따뜻한 기운에 주 우현이라고 해서 우나라의 현악기예요. 비파예요. 이걸 타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전죽 봉충
충을 만나서 관인이 양상했고 둘 다 상했고요. 명리무성 명예가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차지역 부동에 동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름을 이루고 이익을 쫓았다. 가지 알 수 있다. 묘고 봉충 필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야라라고 해서 가지가 어디까지 가냐? 유야까지 갑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라고 해서요. 네. 차이가 많죠. 네. 그렇다. 앞에서 아주 보다는 좋은 듯한데 추월의 간목일주 연지 해수까지 있어 수세가 강할 듯한데 철치님은 뭐 관인론이신 발로했다라고 하면서 중화지상이라고 했죠. 네. 수체 토화형제인데요. 토화오행은 불용하고요. 종조에는 수오행을 중심으로 해요. 금수목 중에서 금수를 쓰는 사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좋게 흐르죠? 네. 이 말년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수가 강하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면 좀 난리가 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 미토가 좀 막아주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왕한신을 건드리면 썩 좋은 운은 아니죠. 그래도 뭐 그럭저럭 살아가겠죠. 예. 운보다도 사주 자체가 종을 하는 바람에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는요, 제 14장 채용입니다. 채용장. 원문이 번호가 없는 거 보니까 채용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임 선생님 설명이 너무 대단하네요. 네, 사람명전 2개고요. 좀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자, 다음 강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